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지. 글쎄 그만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래. 그래도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돌아올 사람이면 벌써 돌아왔겠지. 이제 자기도 내일이면 환갑이야. 이 상태로 계속 죽은 남편만 하염없이 기다릴 거야? 이쯤 되니 고민이 됐어요. 매번 나에게 느지막이 선 한번 보라고 말했던 동네 형님의 말이 이제는 점점 틀린 말이 아니라 어쩌면 더 늦기 전에 선 한번 보고 깨끗이 남편을 잊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가 확인도 안 되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남편을 무작정 기다리기엔 저도 지쳐만 갔네요. 고기잡이 배 타고 바다로 나간 남편이 안 돌아온 지도 벌써 여러 해 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시간 동안 전 혼자서 살아야만 했어요. 어려서 사고로 우리 부부의 아이가 죽고 그 뒤로 아이 없이 서로 의지하며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오던 우리 부부지만 이제는 남편도 없이 혼자서 살려고 하니 너무나 지쳐만 간답니다. 남편을 찾고 싶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남편의 소식을 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실종이 됐다고만 했었죠.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다가 어느덧 저도 환갑이 다 되어갔고 마치 남편 일은 과부처럼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어요. 언젠가 다시 남편이 살아 돌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내 마음과 달리 나를 안쓰럽게 생각했던 동네 사람들이 늘 나에게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고 매번 그런 말들이 이어지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진짜로 이젠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 말고 선을 봐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저랑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영산댁 형님이 저보고 좋은 선자리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오래도록 대장간 일을 해온 사람이라며 실종된 제 남편인 김씨처럼 배 타고 나갈 일도 없고 위험성도 크게 없는 직업이니까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 그냥 대장간 이씨랑 선을 보고 결혼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영산댁 형님은 우리 집에서 나갔고 그날 저녁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생각의 끝은 이제라도 재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없으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남편의 힘을 빌려서 생활을 해왔던 저인지라 혼자서 늘기에는 너무나 겁이 났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남편에겐 미안함을 느낀 채 저는 다음날 영산댁 형님에게 선을 본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영산댁 형님이 참 잘 선택했다며 이제껏 선보라고 했던 남정네들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서 잘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저는 선을 보러 나갔어요.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양복이 어색한지 몇 번이고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컵에 담긴 물을 들이키는 남자가 보였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로 갔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마주보고 인사를 했답니다. 대장간을 한다는 그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잡고서 느지막이 만났으니 이제부터 잘 살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순간 갑작스런 행동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살며시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보니 믿음이 갔답니다. 그리고 이 남자면 그래도 남은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여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고 우리는 느지막이 신혼집을 차렸답니다. 신혼집은 바로 그 남자가 살던 집이었죠. 저는 마을에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바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고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너무나 성실하고 제게 언제나 살뜰했던 그 남자에게 정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여동생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 형부가 생겼는데 왜 연락 안 했냐며 결혼식 날 자기도 부르지 그랬냐고 하길래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거라고 말하니 동생이 그러냐면서 새 형부 직업이 뭐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대장간을 운영한다고 말하니 그럼 새 형부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맞냐고 하길래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정말 미안한데
자기한테 돈 1,000만 원만 꿔달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너도 알다시피 남편 없이 살던 내가 무슨 돈이 있겠냐고 말하니 세영부 정도면 돈 1,000만 원은 있지 않겠냐면서 이번에 수술 못하면 정말 영영불구로 살지 모른다며 동생 아들인 그러니까 제게 있어 조카의 수술비가 모자란다며 돈을 꿔달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조카가 늘 몸이 안 좋고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거렸거든요. 그렇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남편에게 이러이러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 1,000만 원만 해달라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미안한지. 그래도 일단은 조카 먼저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제가 차려놓은 저녁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살짝 돈 얘기를 꺼냈어요. 정말 돈이 급해서 그런데 돈 1,000만 원만 꿔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새 남편은 저에게 돈 1,000만 원은 어디다 쓰려고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동생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하니 알았다면서 내일 당장 찾아서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며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살면서 처음 먹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제게 임자가 있어서 자기도 너무나 좋다며 오래도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말을 하지 뭐예요. 돈 1,000만 원 절대 적지 않은 돈인데 돈에 대한 딴지 한번 안 걸고 화제를 돌리듯 된장찌개 맛있다고 해주니까 새 남편에게 정말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이제는 점점 배 타고 나가서 실종된 전 남편은 잊게 되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 남편은 여느 때처럼 아침을 먹고 대장간으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침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후줄근한 차림에 수염을 잔뜩 기른 남자가 서 있지 않겠어요? 저는 누군데 그러냐며 말을 하니 그 남자가 갑자기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며 임자, 라고 하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저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제 본래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걸 보고 너무나 기뻐서 바로 얼싸 껴안고는 어떻게 된 거냐며 당신 살아있었던 거냐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그렇다면서 임자를 다시 만나서 너무나 좋다며 전 남편이 당장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지 뭐예요. 그 순간 나차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안고 있는 전 남편의 품에서 점점 멀어지며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새 남편이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더라고요. 새 남편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답니다. 저는 순간 이성을 찾고 전 남편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전 남편을 한스럽게 툭툭 치며 왜 이제야 돌아온 거냐며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랬냐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당신을 5년 넘게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재혼을 했다고 말하니까 전 남편이 갑자기 털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임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자기는 여지껏 힘든 고비도 다 이겨내고 오직 임자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는데 임자가 자기를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얼마 전에 재혼한 새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이제 당신도 새 사람 만나라고 하니까 갑자기 전 남편이 땡준 한 푼 없이 오갈 데 없는 자기가 느지막이 누굴 만나고 어딜 가겠냐며 임자가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럼 어떡하냐며 이젠 당신 마누라도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걸 지켜본 새 남편이 갑자기 나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새 남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새 남편은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보니까 아직은 오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당분간 같이 지내며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미안하던지 저는 정말 그래도 되냐고 하니까 물론이라며 그래도 임자 전 남편이었는데 사이가 틀어져서 헤어졌던 것도 아니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건데 기쁘게 생각하자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이 남자 매번 나를 위해 희생만 해주고 너무나 미안했죠. 그렇게 하여
그날부로 전 남편이 우리 신혼집에 얹어 살게 되었어요. 아무리 제가 새 남편과 재혼을 했다지만 그래도 전 남편이 보는 앞에서 새 남편과 한 방에서는 도저히 잘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방이 3칸이어서 저 따로 전 남편 따로 새 남편 따로 이렇게 셋이서 방을 하나씩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새 남편이 술자리를 마련했고 우리 셋은 방에 앉아서 삼겹살을 구우며 술을 마셨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새 남편은 전 남편에게 살갑게 대해줬어요. 그러다가 술이 좀 취했는지 전 남편은 새 남편에게 자기 마누라 이제는 자기가 데려간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새 남편은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도 그건 안 된다며 그럴 순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새 남편이 조심스레 제게 의견을 물었어요. 임자가 하자면 어떤 결정이든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새 남편은 저에게 자기와 살겠냐며 아니면 전 남편과 살겠냐며 물었고 저는 새 남편과 살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전 남편은 그 얘기를 엿들었던 건지 우리 집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떠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갈 데도 없는 당신이 어딜 가냐고 물으니 그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면서 어떻게 한 집에서 전 남편 새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겠냐며 임자가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롭게 새 인생 살고 있으니 자긴 그걸로 됐다며 이제 그만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저보고 몸 건강하라며 그렇게 갑자기 전 남편이 우리 집에서 나가려는데 새 남편이 갑자기 전 남편을 불러 세우며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딜 가시든 멋지게 새 출발하시고 건강하시라고 말하니 전 남편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새 남편의 진심이 통했는지 봉투를 받아들고서 새 남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자기 마누라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는 그렇게 우리 집을 떠났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을 볼 수가 없었어요. 듣자 하니 전 남편도 재혼을 하여 다른 지방에 자리 잡고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대장간을 운영하는 새 남편과 전보다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전 남편이 살아 돌아와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다 벌어지다니. 사람 앞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